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3.5% 오르면서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좋은 상승 이면에는 신제품 출시가 한몫을 한 것 같은데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는 잘하는 것만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갈까요? 자, 어제는 CPI 지수가 이전 대비 좀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갈수록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일단 유가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다라는 것, 반대로 생각해보면 물가가 좀 떨어졌다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오늘 6월달 PPI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예측치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자, 보시면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수는 MOM 수치, 그러니까 전월 대비 수치가 중요한데 전월 대비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측치는 0.2% 상승이었어요. 전년 대비로는 오히려 예측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전 대비로도 모두 낮은 수치가 나오면서 어제 발표되었던 이 CPI 지수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를 오늘 나온 PPI 지수가 잠재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가뜩이나 트럼프 정부의 이 상호 관세가 8월 1일까지 유예가 되면서 7월달 한 달 내내 관세와 관련된 소식들이 주를 이룰 것 같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들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높은 고관세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게 되면은 역시나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PPI 지수가 낮게 나왔고, PPI 지수는 도매 물가 지표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번 달 7월 달 CPI 지수는 소매 물가 지수니까 좀 낮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어쨌든 PPI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주가는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PI 지수가 낮게 나왔으니까 9월 달 금리 인하 확률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현재 9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50% 되니까 이제는 좀 긴가민가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하반기에 많으면 2차례, 적으면 1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PPI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는 0.26% 상승을 했어요. 아직 전고점이 2800선 정도인데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한다라고 하면 테슬라가 역시나 거기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3.5%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최근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연한 상승세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일단 이렇게 쐐기형 패턴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힘을 모아가는 단계이고요. 다음 주 23일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아무래도 테슬라 주가의 방향성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좀 차별적인 상승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오늘 상승의 이면에는 월가가 계산기를 쉽게 두드릴 만한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기 보면 6시트라는 게 있는데 모델 Y가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자, 모델 Y는 명실상부 글로벌 1위 판매 차량입니다. 우리나라에도 5월 달부터 계속해서 인도가 되고 있는데, 인도 되자마자 월간 판매량이 그랜저를 넘어섰다라는 뉴스까지도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수입차 판매량 1위를 찍고 있는 게 바로 모델 Y 주니퍼가 되겠는데, 이 글로벌 1위 판매 차량이 이제 더 많이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6인승 모델이 공개가 되었는데, 기존 모델보다 살짝 더 긴 느낌이 있습니다. 오히려 살짝 더 길어지니까 좀 더 날렵해 보이는 모양이에요. 자, 솔직히 이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테슬라에 대한 관심사는 로보택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테슬라는 진정 AI 기술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LLM 모델 그록이 테슬라 차량에 보급이 되었고, 로보택시는 오스틴에서 그 지오 펜스를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양으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월가는 이러한 뉴스에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굉장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다지 크게 오르지 못했었습니다. 그록이 모델 Y에 들어갔다라는 것, AGI의 시작을 알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스꽝스러운 모양이지만 이렇게 지오 펜스를 웨이모 대비 쉽게 그리고 특이하게 늘릴 수 있다라는 점이 테슬라의 확장성의 그 속도의 우수성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반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이는 월가가
이에 대한 나비 효과라고 할까요? 남아메리카 서부 해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며 그 영향으로 인해 바다 건너 아시아에서는 태풍과 해일도 올 수 있다라는 게 뭐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 월가는 테슬라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오늘 주가가 3.5%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계산하기 쉬운 이런 신규 차종 런칭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 Y 6인승은 모델 Y L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6인승 모델의 엠블럼도 공개가 되었는데 Y자 옆에 두 개의 꺾은 선이 더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뭐 시트가 두 개 더 들어갔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이 모델 Y의 긴 버전이다라는 것을 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좌석은 6석이 되겠고요. 현재 모델 Y보다 7인치 더 길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휠 모양이 적용이 되었고, 외장 색상도 라이트 골드가 추가됐다라고 해요. 연한 금색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골드 색깔은 중국인들이 좀 좋아할 만한 색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C필러 쪽이 좀 더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차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새로운 스포일러가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이 신규 모델 Y L은 올 가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모델 Y랑 비교를 해보면 역시나 좀 더 긴 모습이에요. 기존 차량을 살짝 눌러놓은 듯한데, 그러니까 디자인이 좀 더 유려해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외관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히려 더 디자인이 멋져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글로벌 1위 차량의 상품성이 패밀리카의 상품성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모델 Y 6인승은 기존 모델 Y 대비 전장이 179mm, 자, 휠 베이스는 이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가 되겠는데, 이것도 150mm가 더 길어지면서 더욱더 쾌적한 실내 공간을 자랑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경쟁 모델로는 산타페를 줄 수 있겠는데, 이 산타페 6인승 모델보다 테슬라의 모델 Y 6인승이 전장에서나 휠 베이스에서 더 긴 것 같아요. 자, 심지어 모델 X보다도 휠 베이스 길이가 더 길어졌다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모델 X 잘 안 팔리고 있는데 모델 Y가 기존의 모델 X의 판매량마저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뭐 가격 차이가 큰 두 제품이니까 세그먼트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객층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튼 가뜩이나 잘 팔리고 있는데 더욱더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뒷모습은 비슷한데 이 리어 스포일러가 좀 더 엣지 있게 멋지게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디자인이면 이 6인승도 더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점은 가격이 되겠죠. 아무래도 6인승이다 보니까 가격이 못해도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수익성에 더욱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모델 Y는 만들면 팔리는 차종인데 수익성이 올라가니까 테슬라 실적의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건 이 6인승 모델이 아니었어요. 분명 테슬라가 6인승 모델까지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은 있었지만, 이 6인승 모델 Y L보다 우리가 빠르게 보고 싶었었던 건 역시 저가형 모델이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소문에 따르면 저가형 모델 Y가 개발 중에 있고, 테슬라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모델 Y보다 작아진 모델 Y가 됐건 아니면 완전히 다른 모델 Q가 됐건 상반기에 런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기존 모델 Y보다 더 큰 모델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이를 잘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 모델 Y L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모델 Q 또는 이 저가형 모델 Y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훨씬 더 크게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테슬라가 이 저가형 모델을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존의 모델 Y 주니퍼가 워낙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규 저가형 모델이 나오면 기존에 잘 팔리고 있는 이 모델 Y 주니퍼의 판매량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자, 이를 우려한 나머지 일단 모델 Y 6인승부터 런칭을 한 것 같아요. 이 모델 Y 주니퍼는 워낙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인도에까지 진출해서 이제 팔리기 시작을 했고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도 모델 Y가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지금 중국 인도량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저가형 모델의 실제 런칭과 판매는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테슬라는 신규 모델이 나오면 글로벌에 한 번에 런칭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모든 공장에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 Y 주니퍼가 대표적인 그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번 달에 통과했던 트럼프의 BBB 액트, 크고 아름다운 감세 법안이었죠. 이 법안에 따라서 7,500불에 달하는 EV 보조금은 미국에서 9월 30일부터 종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 즉 3분기 판매량은 EV 보조금을 받기 위한 고객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인도량은 잘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테슬라는 그러니까 이 저가형 모델을 9월 30일 이후부터나 실제로 투입을 하려고 생각 중인 것 같습니다. 일단 EV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기존의 고가 차량을 판매를 하고요. EV 보조금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고가 차량, 자 우리나라 돈으로 뭐 6천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고가 차량이 잘 안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빠르면 정말 올해 4분기부터나 저가형 차량의 판매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저가형 차량에 대한 생산 기반을 다져놓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의 뇌피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때 테슬라가 저가형 차량을 런칭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3분기 그러니까 7, 8월 달에도 저가형 차량이 공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 뇌피셜로는 9월 30일 이후에서나 본격적인 저가형 차량의 판매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나 저러나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굉장히 많은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분이 계시니 바로 돈나무 누나 캐시 우드입니다. 캐시 우드는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폭풍 테슬라 주식을 매집을 하고 있어요. 자, 7월 15일 어제 장만하더라도 11만 5천 유나 또 테슬라 주식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2분기 실적 발표 때 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모델 Y L이 됐건 저가형 모델 Y가 됐건 지금 테슬라의 최대 하두는 로보택시와 AI 기술 옵티머스가 되겠습니다. 로보택시는 6월 22일부터 시작을 했고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이 자율주행 테슬라가 내년 말까지 수백만 대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아진 테슬라의 제품에는 이제 모두 그록이 탑재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경쟁자는 한참 뒷걸음을 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중국계 로컬 전기차 생산 업체를 제외하고는 이 레가시 업체 중에서 그나마 EV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폭스바겐과 현대차 정도를 줄 수 있겠는데 현대차 최근 뉴스에 따르면 2028년에나 완성형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미 내년이 되면 테슬라 수백만 대가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고 언스퍼바이스드 FSD죠. 그러니까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 차량 모두 그록이라는 LLM AI까지 탑재될 예정인데 현대차는 2028년에나 되어서야 지금 완성형 자율주행차를 출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앞으로 3년 후, 즉 2028년이 되면은 이미 글로벌 외 여러 곳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빨리 좀 더 대응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이에 그치지 않죠. 올해 말에 역대 가장 강력한 컨셉 모델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옵티머스도 아니고 신규 로드스터도 아닐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드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러한 테슬라의 강력한 행보를 보면 정말 큰 수익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피테린치에 따르면 대박 종목들은 3에서 4년 보유한 종목 가운데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최근 한 4년 동안 주가의 움직임이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자, 반대로 생각해보면 앞으로의 3에서 4년은 주가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만 해요. 기업이 발전을 따라가다 보면 테슬라 같은 성공적인 기업에 더 많은 투자할 수 있고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로보택시만 있는 게 아니죠. 올해 연말에 테슬라 공장에 1000대 정도 옵티머스가 투입될 예정에 있고 생산은 5000대 정도 된다라고 해요. 자, 이 광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앞서 보셨던 아크의 돈나무 누나처럼 이를 기대하고 잘 매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